자, 여러분, 이번 아시안컵에서 최대의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우리와 평가전했던 이라크가 일본을 꺾고 조 1위가 매우 유력해졌습니다. 오늘 이라크와 일본의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이번에 대회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이라크가 일본을 꺾고 조 1위가 매우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이 전체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라크가 일본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이번 대회 첫 번째 자이언트 킬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라크는 아시안 대회에서 굉장히 다크호스로 군림했는데 오늘 일본을 꺾으면서 왜 자기네들이 다크호스인지를 명백하게 입증해냈던 그런 경기 결과였습니다. 오늘 경기 전술판으로 오늘 어떻게 이라크가 일본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게 됐는지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죠. 이라크는 오늘 철저하게 이라크가 빨간색이고 일본을 형광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라크는 오늘 경기 철저하게 4-4-1-1 4-4-2나 4-4-1-1를 포메이션으로 가져오면서 일본을 상대했고요. 일본은 4-2-3-1 그리고 후반에는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올라가는 굉장히 공격적인 라인업으로 이라크를 상대했습니다. 네, 보죠. 오늘 경기 어떻게 이라크가 일본을 격침할 수 있었는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라크의 전술 컨셉트는 이거였습니다. 앞에 초전방에 나왔던 후세인 선수 오늘 경기 멀티골을 넣었죠. 이 후세인 선수를 향해서 롱볼을 넣어주는 전략을 오늘 경기 이라크는 구사를 했습니다. 이라크가 계속해서 롱볼을 구사했고 이라크의 전술 전략이 전반전 5분 만에 먹히기 시작했죠. 전반전 5분에 후세인 선수의 선취골로 이라크가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완벽하게 이라크가 일본을 전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점유는 내주면서 이라크가 원하는 대로 흐름이 지나가게 됐죠. 먼저 이라크가 전반전 5분 만에 득점을 넣으면서 일본은 조급해집니다. 일본은 오늘 경기 점을 보시면 7대3의 비율, 이라크는 28%를 가져갔고 일본은 72%의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점유는 많이 가져갔지만 전반전 5분 만에 내준 일본은 선취골을 내준 일본은 굉장히 무리하게 라인을 올렸습니다. 보통 일본이 지난 베트남과의 경기에서도 라인을 하프 라인 위로도 올리지 않았는데 오늘 경기 전반전 5분 만에 이라크의 후세인 선수한테 선취골을 내주면서 라인을 올립니다. 올리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라크는 오늘 경기 철저했죠. 4-4-2 또는 4-4-1-1 형태로 롱볼을 넣어주고 전방에 볼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라크가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붙여주고 싸워주는 그런 형태 속에서 일본을 공격을 했습니다. 공략을 했습니다. 일본은 쫓아가기 위해서 점유율 형태 속에서 일본은 쫓아가기 위해서 라인을 올렸고 그 결과 계속해서 뒷공간이 열리는 형태가 벌어졌죠. 또한 이라크가 잘한 부분이 이라크가 수비를 할 때 4-4-2 형태로 일본을 상대했는데 일본이 이라크의 수비 블록 사이사이에 선수들이 들어가는 있지만 4-1-4-1 형태로 들어가는 있지만 이 공간 사이사이로 중앙에 이 하프 스페이스에 볼 침투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이 사이사이에 볼 침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중앙에서 중앙 센터백들이 볼을 다 측면으로 벌립니다. 이것도 맞아요. 밀집 수비를 깨부시기 위해. 하지만 이라크는 이거에 전혀 따라가지 않았죠. 이라크는 굉장히 본인들의 컴팩트 있는 수비 라인을 지킵니다. 지키면서 일본이 아무리 자기네들 하프스페이스 공간 곳곳에 선수를 배치하더라도 이 사이사이에 하프스페이스에 있는 선수들에게 볼이 안 가는 데 집중했어요. 지역방어 형태로 일본을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완벽하게 플레이했지만 위기는 있었죠. 보시면 이라크가 단순히 내려앉지 않고 중간중간 이렇게 올라옵니다. 살짝 라인을 올려요. 올릴 때 그때 일본이 기회가 났었습니다. 오늘 뭐 마사노, 구토 이런 선수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하프스페이스에 일본이 선수들은 있지만 선수들에게 볼이 가더라도 선수들이 유기적인 플레이, 이라크 수비진들이 농락당할 플레이를 일본 선수들이 보여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라크 선수들이 하프스페이스 잡으면서 편안하게, 이라크는 정작 라인을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컨트롤과 동시에 하프스페이스 공간만 잡으면 되는 그런 수비를 편안하게 펼쳤다는 거죠. 그리고 전혀 보면은 이라크가 신장과 이 피지컬과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을 전방에 배치하면서 볼을 붙이잖아요.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볼을 붙이고 아니면 일본이 빌드업을 할 때 강하게 붙어요. 일본이 빌드업을 할 때 붙습니다. 붙어요. 또는 이라크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아니면 롱볼로 볼을 투입할 때 일본 선수들에게 볼이 가 있어도 오히려 더 강한 피지컬로 인해서 붙어요. 롱볼을 투입을 하면은 붙어서 계속해서 볼을 빼앗아내면서 오히려 일본보다 이라크가 피지컬적인 부분으로서 더 이용을 잘하고, 그리고 일본이 스피드적인 부분에서 우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한 발 더 뛰면서 피지컬과 한 발 더 뛰는 축구를 통해서 일본의 수비 라인을 쩔쩔매게 했다. 아무리 역량이 좋고 하더라도 이라크는 자기네들이 잘하는 플레이죠. 피지컬이라든지, 물론 역량이 없다 그러면은, 역량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잘하는 피지컬을 이용해가지고 붙고, 일본은 이라크가 잘하는 이런 피지컬과 이런 스피드적인 부분에서 대처가 부족한 모습들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전혀 대처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라크는 정리를 하면은 자기네들이 일본보다 뛰어난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이용을 잘했고, 롱볼을 붙이면서 앞에 있는 후세인 선수가 공격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라크가 슈팅이 일본보다 오히려 더 많았어요. 일본보다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일본은 슈팅이 12개였지만 이라크는 슈팅이 적었죠. 근데 유슈팅 부분에서 이라크가 더 많이 가져갔고 더 찬스를 많이 넣으면서 일본의 붕괴를 가져왔던, 이라크는 본인들이 준비한 대로 철저하게 했고 일본은 본인들이 잘하는 플레이, 점유는 잘했지만 하프스페이스에서 흔들어주는 플레이가 부족했고 이라크의 피지컬에 고전을 하면서 오히려 이라크에게 휘말려 들어가면서 일본이 이라크에게 질 수밖에 없었다.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완벽하게 일본이 이라크에게 밀렸고 이라크는 자기네들이 준비한 플레이를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이라크가 일본을 2대1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 결과였습니다. 만약에 막판에 후반전 추가 시간에 엔도가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하지 않았다면 2대0이 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라크가 완벽하게 짜임새 있는 플레이, 조직력 있는 플레이를 준비하면서 일본은 유리했다. 승리하기 마땅한 그런 경기 결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16강 상대, 16강 내일 요르단 잡으면 올라갑니다. 오히려 16강에서 일본을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조 2위가 유력해 보이고 이라크가 조 1위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요르단전 지켜봐 보시도록 하죠. 내일 요르단전 7일직 라이브 채널에서 중계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라크가 일본을 2대1로 승리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라크 대 일본 2023 카타르 월드컵,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 이라크 대 일본의 경기 리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